그래서 우리 울산에도 지난해 처음으로 초등학교에 미등록 아이를 이제 입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입학시키기 위해서 2018년부터 사실은 준비를 했는데요. 이 아이는 어떤 아이냐면 어머니가 한국에 고용허가제 초창기 이주 노동자로 왔어요. 그래서 그 남부에 있는 화학공단에 있는 이제 공단에 일을 하다가 체류 기간이 끝났는데 계속 거주하면서 살고 계신 거죠. 아버지는 관광 비자로 오셔가지고 그냥 여기에서 계속 이제 일을 하고 있는 예, 그런 분이에요. 그분들이 여기서 이제 한국에서 가정을 형성해서 애를 둘을 낳은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하나가 큰 애가 초등학교를 입학하는 거고 작은 애는 지금 이제 유치원에 곧 입학할 거예요. 근데 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과정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이 아동 권리 협약에 의거하면 당연히 어느 초등학교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교육청에 문의를 했는데 교육청 산하에 다문화 교육 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이제 할 수 있어요라는 원론적인 얘기를 하시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제가 그 학교를 주소지 학교를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교감 선생님을 처음 만났는데 교감 선생님이 사실은 이제 행정 실무에 사실은 이제 책임지시는 분이라 다름이 없는데 이 사실 자체를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엄청난 이제 사실은 이제 그 혐오 표현을 듣게 되죠 저희가. 부모님까지 같이 갔는데. 그 교감 선생님으로. 네네. 아니 어떻게 이 공교육인 이 초등학교에 어떻게 감히 입학하려고 들어오려고 하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얘기들을 쭉 드렸어요. 이거는 우리가 모두 세계적으로 서로 가입하고 약속한 거기. 그런데 다 필요 없고 근거를 대라고 하는 이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얘기할 게 아니라 이제 교감 선생님께서 좀 알아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다문화 교육지원센터로 교육청 산하 기관으로 연락을 하셨는데 거기에서 이제 상담을 하고 계시는 또 이주민 여성이 계시거든요. 이제 이런 이제 근데 그분한테도 엄청난 또 언어 폭력을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오죽하면은 그래서 이제 여하튼 저는 이 문제를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이 어머니를 모시고 인근 다른 학교는 어떤가 같이 가봤어요. 다른 학교 더 말할 나위가 없죠. 그렇게 해서 실은 이제 2, 3일 더 지나서 교육청으로부터 이제 연락이 왔는데 교육청에서도 일선 학교들을 이렇게 설득하고 얘기하는 게 너무너무 힘드신가 봐요. 그래서 결국은 교무부장 선생님이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 이게 이렇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는 분은 교무부장 선생님 딱 한 분 실제 실무를 담당하시는 분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무부장 선생님을 통해서 결국에는 그 학교에 이제 입학을 해서 지금은 잘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쭤보니까 잘 다니고 있고요. 그 밑에 병설 유치원에 지금 동생도 유치원에 아직 이제 초등학교 때는 무상 교육이 되지만 이제 병설 유치원은 조금 이제 교육비를 내고라도 그렇죠. 이제 다닐 거예요.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문제는 이게 굉장히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저희와 같은 사람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누가 개인이 이렇게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근데 네. 학교장 재량이라면은 마음 넓은 그렇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안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으면 일단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안 되는 게 밑에 일선에서는 안 되는 방향으로 하고 싶으신 그치. 거고 지금은 이제 교육자치라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학교 재량권을 주잖아요. 근데 아무리 이제 교육자치를 하더라도 기본적인 초중등 지켜야 될 교육법이나 의무가 이런 있지. 이제 사회적으로 서로 국제적으로 약속한 규범이 먼저 있는데 이제 일선 현장에서는 이제 그렇다는 그러니까 좀 이게 본말에 전도된 게 뭐 다른 것도 똑같은데요. 기본적인 게 있고 반드시 그렇죠. 보장해야 될 의무가 있고 그거를 어떻게 실행할 건가 해서 재량행위가 나와야 되는데 맞습니다. 이 우회를 선택하는데 재량을 쓰려고 하는 거니까 네. 이게 아주 정말 웃긴 상황인데 이거를 저는 더 큰 문제가
학교도 문제지만 교육청이나 상급 단위가 더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당신들이 선택해야 될 것의 범위가 다르다라는 걸 반드시 인지시켜줘야 되는데 그 자체까지도 다 재량으로 맡겨놓으면 그리고 설득한다고 하는 게 이걸 당연히 해야 될 걸 설득해서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자기 개인적인 사업도 아니고 사업도 그렇지 이건 좀 그래서 한국이 비준을 하고 그 이주 아동들에 대한 그 기본적 교육을 제대로 시행하고 있다라는 것도 몇 년 전이었나 2000년대 초반이었던 것 같은데 인권위원회에서 그 실태조사 한번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의 뭐 그 미취학 아동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번 발칵 뒤집혀지고 네, 네, 맞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 네. 그래서 이게 미등록 아동뿐만 아니고 일단 이주 아동에 대한 교육권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지 않다라는 게 드러났었거든요. 그 이후에 좀 많이 좋아진 게 이 정도. 많이 좋아진 게 그렇습니다. 어. 네. 지금 이제 이 문제는 사회권위원회, 뭐 인종차별철폐위원회 각종 기구에 계속 공고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나마 이제 학교를 다니는 문제는 그래도 많이 나아진 거죠. 원론적으로는 그거를 부인하지는 않는 상황에 왔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참 쉽지는 않더라 정도로 확인하는 정도까지 왔고요. 이 다음이 또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고등학교까지 제가 재량인데 하고 싶은 얘기는 네. 그겁니다. 이 그다음, 다음이 문제라는 그다음 거예요. 어떻게 사냐는 거죠. 아무튼 여하튼 막 힘겹게 네. 힘겹게 고등학교까지 왔다고 해봐요. 그 다음에 어떻게 사냐는 그러니까. 거예요. 이 아이는 그냥 미등록이에요. 그리고 자격증도 못 따고 네 운전도 그리고 못 하고 아니 더욱이 중요한 거는 대학은 못 가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청소년 시기에 한국에서 태어나서 쭉 청소년 시기를 보내서 그야말로 정체성은 우리 한국인인데 이 친구가 미래를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희망이 꿈을 없는 꿀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야지. 그래서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떻게 해야지. 그것 자체가 불가능한 게 이 아이들의 삶이라는 거죠. 저는 이제 이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제기하고 싶은데 그래서 아까 앞에서 그나마 이렇게 참 뭐 미국에서 또 지금 참담한 상황이긴 하지만 다카라는 프로그램이라도 있어서 네. 그나마 그냥 계속 좀 이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 정도는 그래도 되어 있더라. 근데 그렇게 최소한의 그런 것조차 우리나라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문제. 이게 지금 저는 이제 사실 아이들 문제에 있어서는 제도적으로 반드시 빨리 확립해야 될 그런 거는 문제라고 법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국적 관련해서 뭐 속인주의, 속지주의 뭐 이런 거 얘기를 할 때 그 미국 같은 경우하고 달리 우리가 이제 여기서 태어나도 국적을 취득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우린 속인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그 다른 나라들은 대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나요? 그렇죠. 제가 이제 뭐 일단은 어쨌든 뭐 뭐, 제가 세 나라를 부여를 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속지주의를 OECD 하고 국가 중에 있죠. 세계 경제 뭐 응. 대국 10위로 왔다 갔다 하는 나라니까 지금 그런 뭐 나라들하고 G7로 비교를 해본다면 초청됐다고 지금 뭐 그렇죠. 응. 그 나라들과 비교를 해본다면 우리나라가 터무니없이 이런 제도가 미흡한 것은 그치. 분명한 사실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주 아동들의 최소한 그 이주 아동이 뭐 본인이 선택해서 여기 태어난 건 아닌데 적어도 이 땅에서 태어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일정하게 그 지위를 부여하고 뭔가 이렇게 보호하기 위한 장치들은 제도적으로 좀 마련해야 돼가는 게 아니에요. 야, 수업 시간에 참 들어요? 농담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럼 어떻게 어둠의 세상으로 가야 되나요? 아이고. 그리고 한 가지는 네. 전 되게 궁금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국제적인 인권 조약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이주민 관련한 협약이 있잖아요. 예. 우리나라는 지금 가입이 안 돼. 우리나라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사인도 안 네. 하고 이주 노동자 그 가족을 권리협약. 예 네. 맞습니다. 사인도 안 하고 비준도 안 하고 이런 상태라서요. 사실 또 국제사회로부터 왜 안 해? 그러니까. 빨리 좀 하세요. 이런 요구를 강력하게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주 노동자 권리협약은 사실은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구촌이라 얘기하고 또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송출 국가이기도 하고 또 많이 유입되기도 하고 세계가 점점 그렇게 가지고 있다면 이거는 또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니까 국제의 어떤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당연히 이주민의 권리를
최소한의 권리를 보호하자는 거잖아요. 조약 내용도. 맞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를 하는 게 음. 선진사회고 또 문명사회고 또 뭐 우리가 K 방역, K-방역. K-팝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좀 뭔가 부끄럽지 않 우리가 그 정도 수준은 되지 않았는가요? 우리나라도? 충분히 충분하다고 그러니까. 생각이 들고요. 이제 좀 공론화되는 그런 네. 계기가 되었으면 21대 국회에 한번 생각입니다. 기대해 봐야 되겠나요? 예. 네. 그래서 제가 이 사례는 사실 유명한 사례거든요. 네. 민우라고 하는 이제 저 가명입니다만 음. 이 아이는 이제 태어난 아이는 아니고 중도 입국간 아이예요. 7살에. 그랬는데 어느 날 길 가다가 이제 단속이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추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보여주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이거든요. 이 아이를 다시 이제 이주 단체들이 아무튼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다시 이제 항의를 하고 해서 이제 다시 데려오긴 학생들이 했습니다만. 만화를 천천히 봐야 되니까 네. 첫 컷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저는 7살 때 부모님과 함께 몽골을 떠나 한국에 왔습니다. 이름, 나이는 민우요, 17살이고요. 그래서 저는 몽골 말보다 한국말이 편합니다. 친구들이랑 놀러 나왔다가 싸움에 휘말린 거예요. 라고. 어라, 너 체류 기간이 지났잖아. 아, 하지만 한국에서 저는 미등록 외국인 1뿐입니다. 저는 바로 외국인 보호소로 보내졌습니다. 무서웠지만 부모님을 만나면 집으로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5일 후 제발 부탁드려요. 부모님이라도 아이고. 만나 뵐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바로 몽골로 강제 추방이 됐네요. 네. 그다음은 그다음 얘기는 없나요? 네. 그 다음은 저희 이제 이주 단체도 전국적으로 이제 함께 문제 제기하고 같이 이제 싸워서 결국은 이 친구는 다른 편법으로 다시 이제 조용히 다시 돌아오게끔 그러니까 제도가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거는 이제 이 친구는 이주단체들이 열심히 같이 그렇죠. 싸워주고 연대해서 가능한 거고 대부분은 그냥 그런 일이 이렇게 되면 세드 엔딩으로 끝나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얌전히 있어야 되는데 뭔가 그렇죠. 사건 봐야되니까 이제 그러니까 조용히 경찰도, 티 안 나게. 예.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꿈을 꿀 수 있겠어요. 내 미래를 어떻게 가뜩이나 또 여기서 태어난 아이들은 그쪽에 이 아이도 연고가 없었지만 연고도 없고 한데 그래서 아이들 그 인터뷰를 했을 때 그러더라고요. 본인들은 이렇게 사람들하고 눈을 안 마주치려고 한대요. 그러니까 혹시 문제가 될까봐. 혹시라도 음. 꿈이 없다. 아, 정말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문제는 해결해. 네 맞습니다. 이게 성소수자들 문제하고 비슷하네요. 성소수자들도 자기가 드러나는 순간 온갖 사회적인 어떤 그 위해로부터 방어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같은 상황이라고 봐야겠다. 그래서 요렇게 큰 아이들도 그렇지만 작은 아이들 있잖아요. 네. 작은 아이들이 태어난 아이들, 미등록으로 태어난 아이들 또는 이 아이들 같은 경우도 지금은 우리나라에서는 보편적 출생 등록제라든 이게 뭐 최근에 말은 있지만 아직 제도화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본인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태어났는지 뭐 나이는 이런 적을 아직은 제도적으로 가지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문제가 이것도 있고 한번 읽어줘야 될 것 같아서 이거는 지안이는 2018년 11월 26일 진주 경상대학교 병원에서 출생. 출생 직후 인큐베이터에 들어가게 되었고 생모는 지안이를 병원에 유기하고 사라짐. 병원 측은 학대 피해 아동으로 관계기관에 신고. 지안이는 일시보호시설로 옮겨졌다. 외국 국적인 지안이의 생모는 경찰에 발견된 후 지안이의 생부가 한국인이라고 주장하며 민지소송을 시작함. 지안이는 출생 등록도 하지 못하고 주민등록도 받지 못한 채 무국적자이자 무적자인 상태로 7개월 이상 임시보호시설에 방치되다 미인간시설로 보내졌다. 무국적, 무적자라는 이유로 학대 피해 아동으로 적절히 보호받지 못한 것은 아동복지법과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위배되는 것이. 참, 이 나라가 이거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사람은 그대로 이렇게 임시 뭐가 좀 보호 시설에서 방치 원래 임시 보호 시설은 정말 임시 보호 시설이거든 잠깐. 예. 그런데 왜 이렇게 7개월 7년이나 방치됐다가 미인가 시설로 가게 됐느냐? 아, 내국인의 아이라면 네. 사실은 어떤 지자체든 뭐 네. 이게 다 그렇죠. 보호가 됩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이주민의 아이고 이렇게 이 적도 아직 음. 받지 네. 못한 이런 아이라 지자체 등에서 운영하는 그 시설들이 있잖아요. 네. 그게 또 예산 문제하고 연결이 음. 되는가 봐요. 음. 어디서도 서로 안 어. 받으려고 하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주 단체들이 항의를 하다 보니 음. 조용히 미인가 시설로 어디 수도권에 음. 어디로 갔다고 해요. 그래서 아, 저는 아이들 문제 이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앞에 민우 이야기도 네. 있었지만 우리가 이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도를 만들고 네. 또 실행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외국 아, 예, 그 다음에 외국 국적 동포와 관련해서는 앞에서 네. 조금 설명을 네, 했기 네. 때문에 네. 요거는 그냥 지나가도록 할게요. 네. 난민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네. 해보고 싶습니다. 예. 곧 다가오는 6월 20일은 세계 난민의 난민의 날. 날이네요. 네네네. 난민 협약이 이제 뭐 50주년을 기념해서 2000년도에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난민의 날인데 저희가 이제 우리 사회에서 난민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게 한 2년 전 예멘 난민 예멘, 문제로 예, 관심이 제주도. 많이 예. 네네네. 그때 이제 많은 혐오 표현도 있었고 정말 이제 많은 분들이 막 반대도 하고 막 했었는데 난민 문제 같은 경우 그 전에는 이제 우리 사회에서는 말고 이제 그 세계적으로는 이 그렇죠. 사진으로 많이 이제 알려졌었고 네, 이게 벌써 2015년이네. 그렇죠. 5년 전이네. 벌써 5년 전. 네네 어제 같은데. 아, 그렇죠. 뭐 사진에서도 보여지다시피 목숨을 걸고 오는 사람들이라는 걸 네. 살기 위해서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지금 2019년에 보는 2018년 세계 난민 동향 보고서 그래서 이거는 해마다 예. 유엔 난민 기구에서 요 보고서를 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난민의 날 즈음에서 6월 20일 즈음이면 아마 이제 지난해 거 새로운 보고서가 나올 텐데요. 아직은 이제 그 전이어서 그 전 보고서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걸 보면 전 세계적으로 예. 난민 어떤 상황인지를 아마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거는 عارفين ان سوريا انا الاول في بابا Il y avait des femmes et puis les enfants aussi. Ils sont en train de pleurer. Nous tous, il y a beaucoup de personnes qui ont pleuré. On n'a pas de soin, bon. لویا بعد تاسن هو اول گز زالا فورا گوریو داره خوشت گوری اگلی دی برمتی It's not easy to leave your country to go and suffering to different country. Voices, faces. These are not numbers, but souls in flight. $70.8 million people are now displaced in the world, fleeing war, persecution, and conflict. At the end of 2018, 2.3 million more were forcibly displaced than just a year earlier. It's the highest number the UN Refugee Agency has seen in its nearly 70-year existence, and extends a trend of increasing numbers that is already 2 decades long. Who are the uprooted? They are refugees who have crossed borders in search of safety. They are the internally displaced who have left their home but remain inside their own country. They are children. Every second refugee is a child. Some, like Suhaib in Libya, were born in exile. Others, like these Rohingya siblings in Bangladesh, lost their parents during flight. A stunning 111,000 children were forced to survive alone, displaced, without their family.
2/3 of all refugees still come from just 5 countries: Syria, Afghanistan, South Sudan, Myanmar, and Somalia. Across the world, crisis in Venezuela has triggered a new wave of displacement. 4 million people have fled the country. And last year, Venezuelans made more requests for asylum than any other nationality. Refugees are disproportionately hosted not by wealthy nations of the West, but by poor and middle-income countries next to their own. Another worrying trend. Even as numbers of refugees and asylum seekers increase, the opportunities to find them a permanent home in another country are in dramatically short supply. Resettlement, as it is known, is a life-saving tool for the refugees who are most at risk. 1.4 million people needed to be resettled in 2018, but only 92,000 were. Mesa's adult children are still waiting. They have cerebral palsy and cannot get the care they need as refugees. ساعدوني بالأولاد أعمل لهم حاجاتهم عالجهم أحرق قلبي عليهم بدي أقدم لهم شيء ما بيطلع بإيدي أقدم لهم شيء. The continuing rise in displacement is sobering, but there is hope and determination too. The Global Compact on Refugees adopted in 2018 calls for action acros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Governments are engaging. Individuals, companies, and NGOs are taking part. We think that the refugee challenge for Europe actually is also an opportunity, because we have these amazing people who come here and bring skills, experiences. This approach promotes work and self-reliance for refugees and education for their children. For inclusiveness can bring benefits for all. Y Dios nos ha abierto una puerta, y gracias a Brasil y gracias a la empresa donde estamos trabajando. Ya aquí tenemos una nueva familia. As global trends in forced displacement show, there is but one path forward. We must act together. Our solidarity across societies will power change and promote solutions, and give refugees a chance to aspire to a better future. 영상을 봤습니다. 네. 영상에서 예. 영상에서 보시면 전 세계 난민들이 7천만 명이나 된다는 놀라운 사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죠. 예. 그 난민이라고 했을 때 난민에는 이제 그 세부 분류들이 있는데, 먼저 강제 이주된 이주민이 7천만 명이라고 하면요. 우리가 이제 흔히 우리가 이제 가장 개념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이제 난민. 예. 그분들이 2,590만 명 정도. 예.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이 난민인지는 여러분들이 뭐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것 같고요. 그리고 국내 실향민이라고 그래서 국내에서 그야말로 이제 어떤 그 전쟁이나 다툼 폭력을 피해서 이렇게 이주하고 계시는 분들. 예. 국내 안에서. 네네네. 이분들이 4천만 명이 넘거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난민 지위 신청자, 어살람 시커니까 이분들은 난민 신청하고서 이제 아직 결과 나와요. 350만 명 정도. 그렇게 해서 이런 분들 다 합쳐서 7천만 명이 넘는데, 지금 그게 세계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고, 최근 어떤 속도보다도 지금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2018년도는 베네수엘라 경제 위기 때문에 또 그 4만 명이 또 그렇게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그 속도나 이런 것이 굉장히 이제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분들 전부 다 유엔 난민 기구에서는 보호 대상자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난민 보고서에 따르면은 여러 가지 기억해야 될 것들 중에서 좀 강조해보고 싶은 거는 난민 2명 중 1명이 아동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좀 충격적이죠. 네네. 그리고 이 난민들을 대부분 수용해주는 국가가 어디냐? 그러면
난민이 많이 발생하는 국가의 인근 국가라는 거예요. 그 바로 국가들은 옆에. 네네 대부분 그 국가들은 가난하고 또 이제 경제적으로 중등 정도밖에 안 되는 그래서 흔히 선진국이라고 얘기하는 곳에서 수용하는 거는 사실 전체 난민들 중에서 강제 이주민들 중에서는 얼마 많지 않다는 거예요. 3분의 2 이상이 저개발 국가들에서 수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 점들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그 예멘 분들 500명 왔을 때 참 국제 사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이 정도 경제력이 이 정도라고 얘기를 하면서 참으로 좀 냉혹하게 대했던 그 태도에 대해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 난민 얘기를 제주 얘기 그때 학교 와서도 그 관련한 단체에서 일했던 활동가가 얘기를 했지만 이게 이게 가짜 뉴스라든가 이게 혐오와 차별 이런 게 우리 사회 가장 약한 고리로 이제 그 대상화해서 이제 가잖아요. 이게 그 시기가 아마 난민 쪽으로 이렇게 몰렸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혐오가 좀 극에 달했던 시기이기도 했고, 나중에 결국에는 2명인가 네, 맞습니다. 지금 난민 인정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건 난리를 치고서도.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렇게 야만적인가라는 걸 한번 확인할 수 있어서 상당히 좀 부끄러운 일이었죠. 지금 이제 2명이 인정됐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난민법이 2013년도에 제정이 돼서 뭐 그게 알려진 뭐 것 때문인지 몰라도 그 이후에 난민 신청자가 확 늘거든요. 근데 실제로 난민으로 인정되는 사람은 전체 신청자 대비해서 2%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예멘 분들이 사실 그 500여 명이 중에 난민 아닌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실제로 인정된 분은 2% 인정하면 10명 됐었어요. 2명밖에 되지 않았다는 뭐 이걸 보면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그 얘기 들어보니까 처음에 이제 그 들어왔을 때는 그렇게 막 제주에서도 막 그 난민들에 대해서 혐오하고 이런 건 없었다더라고요. 그래서 동네에 이제 같이 이렇게 들어와서 귤농사도 좀 같이 이렇게 좀 일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게 분위기가 막 쏠려가니까 정말 쟤네들이 그렇게 그 여성들에 대한 폭력을 하고 이슬람은 그렇고 막 이렇게 되니까 이게 나중에 그렇지 않았던 분들도 약간씩 위축되고 막 이렇게 했다더라고요. 야, 근데 세계 평균은 38%네요. 네, 그렇네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뭐 너무 부끄럽네요. 실제 난민이 아닌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 신청하신 분들 중에는 뭐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난민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너무 인색한 게 아닌가 하는 맞아요. 생각해보네요. 예.